네, 안녕하십니까. 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입니다. 법인으로 사업을 하시면서 가지급금이나 가수금 계정 과목에 금액이 있으면 아주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인을 운영하시면서 가지급금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신 대표님들 계실 텐데 이번에 특허권이나 상표권으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아주 좋은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특허권 등을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하면 절세가 되는지, 가지급금을 정리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법인의 대표가 가지고 있는 특허권이라든가 상표권, 영업권 이런 것을 평가해서 자신이 대표로 있는 회사, 법인에게 양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대표와 특허권 등을 양수하는 법인은 어떤 세무 처리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는 특허권 등을 양도한 대표나 임원은 무슨 소득으로 보게 될까요? 네, 기타 소득으로 보게 됩니다. 기타 소득으로. 기타 소득은 60%까지 필요경비로 공제가 됩니다. 과거에는 80%까지 공제가 됐는데, 예를 들어서 특허권 양도가액이 10억이다. 그럼 60%면 얼마입니까? 6억까지 세금 한 푼도 내지 않고 비과세 처리를 받습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특허권 등을 양도한 대표나 임원은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되니까 60%만큼 그 세금 안 내고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여유자금을 확보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대표나 임원으로부터 특허권 등을 양수하는 법인은 어떤 혜택이 있겠습니까? 특허권 등을 양수한 법인은 우선 이 특허권 등을 무형자산으로 계상을 합니다. 자산으로 계상을 하면 어떤 이점이 있죠? 재무 비율이 좋아지죠. 자산 비율이 좋아지니까 재무제표 비율이 좋아지는 거죠. 그리고 이 무형자산에 계상했다가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를 합니다. 자, 감가상각으로 비용 처리하니까 또 세금 절세가 되죠. 자산 비율도 좋아지고 또 상각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으로 비용 인정을 받으니까 세금 절세도 되고, 대표도 절세가 되고 법인도 절세가 되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일거양득이죠. 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대표가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특허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법인에게 1억 원에 양도한다고 가정을 하면, 자, 양도 대가 중에 60%가 비용으로 인정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6천만 원은 필요경비로 인정되고 4천만 원만 기타 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이 대표는 보통 자신이 대표로 있는 법인에서 상당한 급여를 받아갔기 때문에 보통 40% 이상 최고 세율을 받게 되는데, 이 기타 소득으로 이 특허권 등을 양도를 하게 되면 대표라고 할지라도 실효세율은 16%에 불과합니다. 배당이나 급여 소득에 비해서 엄청나게 소득세를 절세를 할 수가 있겠죠. 과세관청의 입장은 어떨까요? 과세관청은 대표가 이 특허권이나 영업권, 상표권 등을 법인한테 양도하면서 여유자금을 가져가고 또 기타 소득으로 60%만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것을 그냥 호락호락 인정을 할까요? 과세관청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질과세 원칙을 근거로 이 특허권 등의 거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실질 거래냐?
상표권 등의 특허권이나 상표권 등의 기속이 과연 대표에게 있는 것이냐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것이죠. 다른 이의 개입이 없이 대표 개인의 아이디어만으로 만들어진 특허권이라면 당연히 정상 거래로 보겠지만, 그러나 현실적으로 특허권은 기술의 특성상 시제품 개발, 장비 사용 등 법인과 종업원의 개입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명자료 제출이라든가 아니면 세무조사도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반면에 특허권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또 반면에 상표권은 대부분 대표 등 개인의 창작 아이디어가 많습니다. 삼성그룹의 삼성이라는 그런 상표권이 수조 원에 달한다는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데, 삼성이라는 상표권을 개발하기 위해서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을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개인의 창작 아이디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과세당국도 대표 등의 상표권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세당국이 이런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태클을 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절차에 있어서 비용 부담의 주체와 권리자가 다른 경우. 이게 무슨 말이냐? 특허권 등을 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은 법인이 부담을 했는데 특허권자는 법인이 아니고 대표가 된 경우에 주체와 권리자가 다른 경우. 두 번째는 특허권 등을 만들 때 법인과 종업원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 특허권을 개발을 하면서 회사 설비나 자재를 이용하거나 사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아이디어를 참조하는 등 법인과 종업원의 개입이 있는 경우에는 이 특허권을 대표가 특허권자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세 번째, 특허권 등의 평가에 하자가 있는 경우입니다. 간혹 공인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전문 자격사가 평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부인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감정평가사라 할지라도 너무 터무니없이 특허권의 가치를 뻥튀기 해서 엄청난 금액으로 평가를 했다. 이것도 국세청에서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이번 시간에는 가지급금이 많은 법인의 대표님께서 알아두시면 좋은 내용입니다. 특허권이나 상표권, 영업권 등의 양도를 통해서 여유자금도 마련하면서 또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좋은 방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잘 숙지하셔서 절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봉구봉구 세무사 이봉구의 세무조사 5분 특강이었습니다.